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나눠보시죠. 투자 멘토링 이어갑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사조양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500원에 25%예요. 13,500원에 25%. 네. 예. 와, 이거 많이 빠졌네요. 예, 오래됐어요, 산지. 아이고, 언제 매수하셨어요? 거의 반토막이네요. 오래됐어요. 그러셨죠. 오랫동안 힘드셨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그 사조양 사신 지가 1년이 넘으셨나요? 예. 예, 지금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 손실이신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도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최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올라가려면 어떠한 재료나 모멘텀 혹은 뭐 실적이란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보았을 때 사실상 좋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지금 2019년 1분기에도 작년 대비에 너무 안 나왔어요. 거의 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조차도 뭐 어떠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모멘텀도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반등 주면요. 시장은 어차피 돌아오기 때문에 지수 반등 한 번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저항대 구간 8,500원 선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 줄이신 다음에 종목 교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거를 뭐 계속 기다리자니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시고요. 어떠한 뭐 전망이나 재료가 좋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제가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모멘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너무 길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8,500원 선에 이제 단기 반등 오시면은 이때 10% 정도 비중을 줄여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네. 네, 시청자님. 예. 아유, 이게 조금 더 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들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예. 예,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8,500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마 그때 힘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유, 힘내십시오. 다른 종목으로 예. 또 수익 이거 다 메꾸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마음이 아파라. 네, 사조 오양부터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오픈 베이스요. 오픈 베이스.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3,500원에 20%입니다. 3,500원에 20%. 오픈 베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급락을 하네요. 예, 예, 혹시 이거 어떤 거 보고 들어가셨어요? 이제 이렇게 컴퓨터 관련주 뭐 한다 그래서 좀 방송국에서 추천을 하그래요. 그래서 네, 좀 네. 턴아웃 하그래 이제 좀 아, 그래서 좀 들어가 봤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 너무 떨어지네요.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하면서 이야기 많이 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김태혁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사실 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얘기만 나와도 뭐 투자 유치에 대한 얘기만 나와도 들썩거렸던 종목 중 한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삼성 SDS 쪽에서 이제 피인수합병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각이 돼서 크게 올랐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삼성 SDS 쪽에서 뭐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보안 솔루션 등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데 앞서서 이제 계속 이제 M&A에 대한 부분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오픈 베이스가 이제 피인수설에 대한 부각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사실은 이 종목을 최근에 사셨죠? 예. 예, 최근에 사신 것 같더라고요. 딱 이제 저희 7월 5일 날 한번 크게 올랐던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사신 것 같은데 예, 턴아웃 할 때요. 예, 절대로 그때. 다음부터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꼭 절대로 따라잡지 마세요. 항상
본인만의 이제 전략을 꼭 세워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한데 사실 오픈베이스가 크게 한번 부각돼서 올라가고 나서 반등 구간 자체 내에서 이제 6월 10일 자체 내에서 6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갔을 때 갭을 띄운 상황에서 올라갔습니다. 사실 갭을 띄운 자리 자체가 지지와 저항을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 구간 자체 내에서 반등 꼭 여기서 지지를 하는 흐름도 보실 수 있었고요. 지지를 함으로써 깊은 반등이 일어났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기에는 무리고 기술적 반등 위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비율이 약 10% 정도 됐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 됐는데 오늘 좀 소폭 감소했죠. 9.8% 정도로. 이 정도만 해도 너무 높습니다. 사실. 꼭 신용 비율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대응이 되게 중요한데 대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왔다가 마이너스 8%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신용 비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신용 물량을 털어내고 올리더라도 털어내고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봉상 흐름 보시게 되시면 이제 20주선 부근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20주선 부근 자체가 2,720원 부근을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720원을 이탈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럼 꼭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요. 결국에는 시장은 어떻게 되면 올라오게 됩니다. 떨어지더라도 기술적으로 반등 위치 주고 떨어지고 반등 위치 주고 떨어지고 이게 계속된 시장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전 10월 달 흐름 마지막에 찍었던 이 저점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오히려 바닥을 보일 때 오히려 매도했던 비중 축소했던 그 현금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맞춘 다음에 오히려 반등 나올 때 기회 주면 꼭 그때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펀더멘털적으로도 한번 볼 텐데요. 사실 16년도 이후로 매출액 감소에 대한 부분, 매출액 자체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최근 들어서 18년도에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 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 19년치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앞으로 뭐 AI라든지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고 AI라든지 뭐 사물인터넷, 보안솔루션 자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만약에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회사가 너무 잘 돼서 실적에 대한 반영 때문에 턴어라운드 된다. 만약 요행을 말하자면 이런 턴어라운드 된다 하면 이 부분 때문에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하고 테마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길게 가져가셔야지 수익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게 돼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도 대응해 주셔서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전략을 좀 잘 짜셔가지고 해주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죠? 예,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픈베이스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이어서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끝번호 8841번 휴대폰 쓰시는 분께서도 오픈베이스 문의 주셨거든요. 함께 투자 의견 챙겨 가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상담은 우정바이오 가겠습니다. 매수가 2,74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고 일단은 오늘 2,815원 전개를 하고 있으니까 수익권이시긴 한데 워낙 오늘 시장 종목별로 다 빠지니까 이 종목도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이 종목 들고 가면 다시 오를까요? 네, 일단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번 더 슈팅 구간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일단은 지금 지수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고 보니까 약간 혼조스럽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 업계 자체가 좋진 않아요. 사실상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계속 임상실험 실패한 결과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황에 어떤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방면에 지금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황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상당히 덜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바이오는 테마로 엮여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또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어떠한 뭐 실적적인 것까지 2분기 때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유보율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1000%는 안 되지만 841%. 이 정도면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도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도 점점 더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거둔다면은 당연히 뭐 매출액으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적인 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 흐름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불안하시다면 제가 손절가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일단 2,590원 선, 이 선만 깨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 같지만 지금 정 불안하시다 하시면 어차피 수익권이시니까 지금 장이 안 좋죠. 흐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시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익절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라도 챙기고 나오자라는 말씀. 네, 예. 근데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3,000원 이상 갈 수 있을 거다. 실적 시즌 발표 이후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불안하면 또 그렇게 하는 대안을 말씀드렸고 하단은 1,590원, 상단 3,000원까지 열려 있다. 이 내용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정바이오 먼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죠? 문자 빠르게 그리고 많은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너무 떨어져서 걱정되신다고 성문전자 보겠습니다. 이분 매수가가 3,140원이고요. 비중이 20%. 손실 꽤 되시고 오늘 너무 급락하네요. 네, 김태혁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문전자는 뭐 전기차, 수소차 테마로도 엮이기도 하고요. 이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성문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반기문 테마주로 엮여서 크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테마주는 계속 모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성문전자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많이 낙폭을 한 상태에서 17년도부터 지금 현재 박스권을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일 때는 박스권 하단 부분만 오면 오히려 모아가는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 정도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 자체는 이 앞서서 이제 크게 올랐던 상황 내에서 박스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오히려 투매 물량이 나왔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까지 함께 같이 보시게 되시면 오히려 지금 이제 2017년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부분이 18년도 들어서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서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만 꾸준히 유지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크게 올라올 때,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아니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고 평단가 조절하면서 조금씩 비중 늘려가는 흐름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비중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늘리면 좋을까요? 가격이? 이제 박스권 하단만 오면 오히려 네네. 지금 여기서는 비중 계속 채워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 자체가 한 1930원 내지 60원 정도까지 흐름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구간 안에서만 계속 흘러가는 흐름 보시게 되시면 오히려 주봉상 흐름 보시게 되셔도 엠벨 하단, 그러니까 엔벨로프 한단 부딪히게 되면 다시 상단까지 올라가고 하단까지 부딪히게 되면 상단까지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단 부딪혔으니까 이제 상단 보러 가야 되잖아요. 하단 예. 부분 자체 내에서 비중을 좀 더 실으셔가지고 추가 매수하시는 거고 이 방법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느긋하게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하단에서 매수하고 위에서 팔고 트레이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서야 한 10%도 안 되는 종목이 올라요. 90% 이상이 떨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 고민 가지고 계실 텐데 문자 여러분 계속 주십시오. 문자 최대한 많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AD칩스 볼까요? 매수가가 22,255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고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뭐 오늘 다 떨어지니까 이슬이 전문가님 요 체크 도와주세요. 예, 일단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 관련 수혜주로서 시스템 반도체랑도 엮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도체 소재 이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말고는 사실상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AD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전망은 나쁘지 않아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유망성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이건 계속 발전할 수밖에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보시면은 지금 연간 2014년도 적자, 저번 연도에도 심지어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적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유상증자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말마따나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상증자라는 거는 시장에서 보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악재로 통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약간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유보율도 한번 보실게요. 유보율 보면은 100%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회사가 지금 보시면은 2014년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매수하시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2,250원이시면은 단기적인 반등으로 여기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봉상 보시면은 4월 달에 이미 수급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2,5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뭐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뭐 지수 빠지는 대로 그대로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만 버텨주신다면은 2,500원 선에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시장 지수 반등했을 때 같이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는 보유하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하단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 시장 오를 때 같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네요. AD 칩스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야스 보겠습니다. 비중 많으셔가지고 너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비중 50%나 되시네요. 네, 27,500원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가 이상 올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고민된다고 글 남겨주셨거든요. 김태욱 전문가님, 일단 이분은 큰 손실이라기보다 불안하실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뭐 가격 전략 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보유 의견 먼저 드리고요. 예. 사실 이제 야스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는 이제 사고인데,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금 일본의 규제, 수출 규제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전까지 올라가기만 해도 하반기에 OLED에 대한 투자의 부분 때문에 부각이 돼서 많이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먼저 확인이 되면 사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 너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크게 올랐던 당시 내에서도 크게 11월 달에 32,000원까지 올랐고, 사실 29,100원부터 25,5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해서 움직이는 흐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물렸던 이제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로 인해서 사실 크게 못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뚫어야지 3만 원대를 진입이 가능한데, 이 부분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에 대한 영향과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박스권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25,500원 부근에서 29,000원 한 200원 부근까지도 횡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 23,800원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주봉상 흐름 보시게 되시면 이전 8월 달에 찍었던 고점 부근 25,800원 부근 자체가 중심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심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 자체를 이탈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그러니까 25,000 부근 이탈 시에는 축소 의견 드리고, 아니다 하면 계속 보유하셔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이 버티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하단선은 25,000원, 그리고 중심 가격은 25,8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스까지 문자 들여다봤습니다. 전화 좀 받고요. 다시 문자 체크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사이에 문자 계속 주고 계십시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휴원수요. 휴온스. 예, 휴온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7,900원이고 비중은 8%밖에 안 돼요. 조금 샀어요. 조금 사셨어요. 57,900원. 예. 현재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어제 혹시 매수하셨어요? 예. 그러셨죠. 가격이 딱 어제 매수하신 가격이네요. 예, 근데 네. 오늘 또 떨어지니까 이거 괜히 샀나 싶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분할 매수하려고 분할하시죠. 어저께 조금 샀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슬이 네.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혹시 그 휴온스가 제약바이오주인 건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제약바이오 그 용기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네.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뭐 관절 치료제라든지
어떤 뭐 보톡스 관련 예. 이런 예. 파이프라인이 되게 상당히 많은 회사예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또 매출액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적도 분명히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예. 다만 제가 바이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일단 바이오 업황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네.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네. 요 구간만 잘 버텨주시면요. 워낙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6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6만 원까지 정확히 안착을 하면은 이제 2차적으로 6만 5천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 재무제표만 봐드릴게요. 지금 예.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무제표가 좋기가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이제 잠정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2020년, 21년도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본다. 이렇게 보기 네.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업황에 대한 어떠한 실망 매물 그리고 이제 지수가 안 좋다. 예, 요 두 가지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이 회사가 절대 나빠서 네.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저점이 이제 54,200원인데 요 구간만 네. 안 깨지면은 이제 1차적으로 6만 원까지 충분히 오실 수 있으니까요. 네. 6만 원대까지 왔을 때 저한테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어디까지 또 더 갈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요. 아, 전화 연결 잘 안 돼서 네네. 자꾸 그동안에 매도를 하게 돼요. 일단 그러면 크게 잡아드릴게요. 6만 원까지 분명히 충분히 오실 수 있으니까 2차적으로 그럼 6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간다고 보여집니다. 회사 자체가 너무 근데- 탄탄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전문가님, 요새 제약바이오 이런 게 안 좋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그 룰에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들 보시면은 여파를 많이 받았고 마이너스 10% 20% 꼬꾸라진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그렇게 떨어졌다 할 것도 없이 오늘도 뭐 마이너스 2, 3% 정도면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부가 탄탄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 오늘 한 10%만 더 사면 안 될까요, 종가에? 제가 봤을 때 내일까지도 조정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좀만 그래요? 더 빠지면은 예. 한 55,500원 선에서 한번 추가 매수 약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은 뭐 보유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죠. 지금은 절대 손절 구간은 아니세요. 네. 네. 예, 저는 시청자님. 요새 장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또 한 5만 원 가까이 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네. 시장 때문에 또 이쪽 동네가 안 좋잖아요. 제약바이오 부분. 분위기가 안 네, 좋아서. 그것 네.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회사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하나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5,500원 여기 밑으로 너무 심하게 깨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연락 꼭 주세요. 혹시 전화 안 되면요. 문자 주시면 제가 휴온스 기억하고 있다가 문자 체크할 때 꼭 도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문자 꼭 기억하시고 주세요. 예. 네네. 그래도 수익 가능성 높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네.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저 신청한 지가 벌써 한 3, 4일 된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아이고 연결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죄송해요. 많은 분들 또 연락 주고 계셔서요. 예. 예. 이게 너무 전화가 안 된다 싶으시면 문자 쪽으로 꼭 연락 주세요. 문자가 몇 번이죠?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꼭 연락 주세요. 전화 주시고 네. 문자 주시고 같이 주시면 더 좋고요. 예. 힘내십시오.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 네. 스토킹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휴원수, 금방 휴원수 하네. 휴원수, 저기 글로벌요. 아, 휴원스 글로벌 들고 계세요. 네, 매스카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조금 전에 그냥 휴원수하고 휴원수 글로벌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따로 저희가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저 매스카하고 네,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예, 네, 38,800원이요. 예. 네, 비중은? 네. 비중이요. 5%요. 비중? 네. 5%. 아, 이게 거의 10% 되는데 10%가 채 안 돼요. 아, 이게, 아니요. 9% 이상, 이거 10% 하면 되겠네, 10%. 10% 들고 계세요. 네. 예, 앞서서 일단 휴원수는 긍정적인 평가 나왔는데 휴원수 글로벌은 어떨까요? 김대영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뭐 휴원수 글로벌 잘 가지고 계신 종목 같아요. 사실 이렇게 흐름 보시게 되시면 이제 네. 제약바이오 따라서 움직였고 제약바이오 따라서 떨어졌고 솔직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많이 떨어진 흐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10월 달 장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떨어지고 나서 그만큼의 갭을 많이 못 채웠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회사도 탄탄하고 오히려 부각 받아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만큼도 채우지 못하고 박스권 형성하고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오히려 지금은 좀 안정된 상태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제 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런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선방을 해주거나 이제 버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평단가 부분이시긴 한데 일단은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인 35,300원 부분을 이제 35,300원 부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박스권 구간 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좀 더 반등이 나오고 올라오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다가 최근 저번 주에 들어서 크게 반등을 했던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버텨주는 데 있어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과대 낙폭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부터 선방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원수 글로벌 오히려 더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 3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조만간요.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바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 시장 반등이 제한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목균형표 하단 자체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수익권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으니까 이 두 가격대 꼭 기억하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또 수익 많이 그러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랑 예. 그 목표가 좀 아, 그렇게 설정해 드릴까요? 그러면 일단은 네. 봐봐.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35,300원 부근 자체를 이탈하게 되면 오히려 3만 얼마요? 35,300원 방금 말씀드린 가격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네. 이제 31,000원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지켜주시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사실 이평선 자체가 밀집해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뚫기는 되게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평선 가장 장기 이평 가까운 데에 위치한 42,000원대 부근에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2,000원대에서 이제 매도를 네, 네. 예. 아, 시청자님 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렵게 또 전화 연결되신 것 같아서 휴원수 글로벌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훌쩍 지나갔네요. 문자 많은 분들 주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내일 정말 시간 잘 이 체크를 하면서 더 많은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채택 못 되신 분들 내일 꼭 연락 다시 주시기 바랄게요. 자,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